안녕하세요. 더 로드쇼 김종훈입니다. 오늘의 자동차는 캐딜락 XT6입니다. 지난번에 BMW X7 M50D를 다뤘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죠. 대형 SUV가 하나의 흐름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고요. 공교롭게도 또 대형 SUV를 다루게 됐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브랜드 라인업을 꽉 채우기도 좋고요. 원래 한국은 크고 고급스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한국은 인구 대비 강세를 보입니다. 이런 특징을 브랜드가 놓칠 리 없죠. 대형 SUV에 관한 시각이 확실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크다고만 생각했죠. 마음속에 품긴 했지만 실제로 손을 뻗진 않았어요. 사실 마땅한 모델도 별로 없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국산 브랜드부터 수입 브랜드 할 것 없이 하나둘 선보이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프리미엄 브랜드와 럭셔리 브랜드까지 합류했죠. 아주 흥미로운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캐딜락은 XT6를 통해 뛰어들었습니다. 에스컬레이드란 상징적 모델도 있죠. XT6는 에스컬레이드와 XT5 사이에 위치합니다. 에스컬레이드는 너무 과할 수 있죠. 그만큼 정체성이 또렷하긴 하죠. 에스컬레이드는 대형 SUV라기보다는 아이콘 같은 모델이니까요. 래퍼의 아이콘이랄까요? 반면 XT6는 에스컬레이드보다 과함은 덜어내고 공간은 확보한 그런 형태입니다. 재원을 보면 XT6가 에스컬레이드에 비해 길이가 13cm 짧고 폭은 8cm, 좁고 높이는 15cm 낮아요. 많이 차이 나는 듯 하지만 에스컬레이드가 워낙 거대하니까 그렇습니다. XT6도 대형 SUV로서 빠지지 않는 치수입니다. 괴물 같은 에스컬레이드와 비교하는 것 자체로 덩치가 있다는 뜻이죠. 신기한 점은 그럼에도 XT6는 생각보다 위압적으로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물론 가까이 가서 보면 커요. 이리저리 보면 큽니다. 하지만 쓱 보면 의외로 부담감이 적었어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대형 SUV라면 무조건 위압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단점이겠죠. 하지만 무지막지해 보이는 대형 SUV의 덩어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XT6가 접근할 거리감이 가까워집니다. 이런 느낌은 외관 디자인의 영향이 큽니다. 캐딜락 디자인은 면을 전면적으로 내세웁니다. 과감하게 철판을 접어 만든 구조물로 보이죠. 현대적이면서도 고고한 형태가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던한 건축물이 떠오른달까요? 캐딜락의 디자인 기조는 아트 앤 사이언스입니다. 이 이름도 멋져요. 명확하면서 어떤 디자인인지 바로 다가오죠. 정교하면서 아름다운 이런 느낌이 절로 들지 않나요? 어디 브랜드처럼 당최 알 수 없는 단어를 나열하진 않습니다. GTS 쿠페를 처음 탔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디자인은 이 세상 디자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양산차인데도 콘셉트카, 아니 가장하면 SF 영화 특별 제작품처럼 느껴졌죠. 매트릭스에 나왔는데 영화를 위해 따로 제작한 것처럼 장면과 착 붙었잖아요. 당시 캐딜락은 디자인에 관해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죠. 다음 세대 모델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서 디자인도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면을 강조하지만 면과 면 사이의 각은 상당히 다듬었죠. 예전이 대담했다면 지금은 성숙해졌습니다. XT6도 그 방향성을 온전히 반영합니다. 크고 넓고 높은 대형 SUV인데도 모서리가 부드러워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을 주진 않아요. 매끄럽게 다듬어서 크기를 눌러줍니다. 물론 실제 크기는 크지만요. 전면 디자인은 잘생긴 로봇 같습니다. 면을 강조한 만큼 우선 로봇이 떠올라요. 똑 떨어지는 방패 그릴에 얇고 단단한 헤드램프, 아래로 내려오는 주간주행 등이 조합된 결과겠죠. 로봇도 여러 종류일 텐데 과격한 로봇은 아니고 주인공 로봇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장점이에요. 쉐보레 디자인도 로봇이 떠오르잖아요. 트래버스나 트레일 블레이저도 그랬죠. 캐딜락은 거기에 면을 강조한 디자인을 접목해 더 단정해 보입니다. 간결함을 내세워 고급스러움에 도달한다는 그런 방향성,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옆면도 뒷면도 지저분한 선을 긋진 않았어요.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다는 물선 그 자체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했습니다. 도어 핸들을 지나는 벨트 라인, 아랫도 평행으로 지나는 캐릭터 라인이 한결 면을 강조합니다. 이런 디자인은 오래 타도 질리지 않죠. 심심하게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XT6는 그 장애물을 잘 피해갑니다. 캐딜락 디자인 좋아요. 손에 꼽습니다. 반면 실내는 좀 외관과 딴판이죠. 외관이 면을 강조하면서 고급스러움에 다가간다면 실내는 시원하다기보다는 복잡해요. 아무래도 실내 구성이 한 세대 전 느낌을 줍니다. 특히 요즘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실내를 간결하게 만드는 흐름이잖아요. XT6는 계기판도 풀 LCD도 아니고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도 작습니다. 요새 자동차 실내 특징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로를 강조한 시원한 구성이에요. 그런 점에서 XT6는 실내가 답답할 수밖에 없죠. 물론 구석구석 공들인 느낌은 있습니다. 하이글로시를 전체적으로 둘러서 반짝반짝하죠. 하지만 지문이 좀 잘 묻어서 성실한 사람만이 그 광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죽은 부드럽고 두터워서 좋은데 마감이 좀 아쉽죠. 박음질한 부분이 우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디테일이 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죠. 부분을 보면 고급스러운 요소가 드러납니다. 멋지게 조각한 스티어링 휠 장식이라든가 도어 레버, 도어 트림, 2열 공조기 장식 같은 요소들은 보고 만져보면 흐뭇해지죠. 서늘한 금속 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살렸고요. 하지만 실내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세대 에스컬레이드 실내가 적용되면 달라지겠죠. 인테리어가 고루하긴 하지만 편의사항은 잘 챙겨 넣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자동 조향이 빠진 건 아쉽지만 디지털 룸미러라든가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고급 옵션 느낌을 줍니다. 특히 디지털 룸미러는 신통방통해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조금 지나면 시야가 무척 편합니다. 3열까지 사람을 태웠을 때 시야를 생각하면 더 기특해지죠.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거울을 대체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디지털 룸미러는 미리 맛보게 하죠. 처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허라 자극적이네 이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배기량 자유흡기 엔진은 맛깔스러웠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민첩하게 회전수가 치솟아요. 엔진음도 은근히 자극적이고요. 9단 변속기가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출력을 뽑아내니까 은근히 자극적입니다. 반면 서스펜션은 꽤 나긋나긋합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놓아도 나긋나긋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예전 미국 자동차의 세팅입니다. 캐딜락 세단은 그동안 서스펜션을 꽤 조여왔어요. 독일 브랜드가 안락함을 강조하며 서스펜션을 좀 풀었을 때 미국 브랜드는 탄탄함을 가미하며 서로 장점을 취하면서 차이를 좁혀왔죠. 그런 줄 알았는데 XT6는 확연히 편안함에 집중합니다. 어떤 주행 모드를 놓아도 전체적으로 나긋나긋 말캉말캉한 느낌을 유지해요. 이런 느낌은 부드러운 가속 페달 담력이나 어느 정도 유격을 둔 브레이크 담력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당연히 핸들링에서도 여유로움이 좀 나타나고요. 거동이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 가죽도 더욱 말랑말랑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그래서 유순하다는 느낌이 강해요. 이런 감각이 오랜만이라 새롭습니다. 고배기량 자연흡기 엔진과 나긋나긋한 거동이 맞물리니까 머슬카를 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동작은 절대 굼뜨지 않습니다. 출력을 쾌활하게 뽑아내니까요. 그런 점에서 XT6는 대형 SUV라는 가족이 안락하게 달리는 공간이라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작을 격하게 움직이면 피드백이 좀 과장되게 전달되긴 하지만 그렇게 타는 사람이 적을 거라고 감안해서 세팅한 거죠. 대신 부드럽게 움직일수록 나긋나긋함이 공간에 스며듭니다. 재밌는 건 2열보다 3열 승차감이 더 깔끔하다는 점이에요. 2열은 바퀴와 바퀴 사이 가운데 놓여서 차체 거동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대신 3열은 뒷바퀴 쪽 서스펜션의 영향만 주로 받죠. 충격을 아주 말끔하게 걸러내진 못하더라도 잔동작이 적어서 쾌적해요. 3열의 발견입니다. 확실히 3열 공간은 경쟁 차종 대비 우월합니다. 시승하고 돌아올 때 일부러 3열에 앉아봤어요. 근데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1열과 2열을 적당히 앉기 편하게 놓고 3열에 앉았어요. 그럼에도 이 정도 공간이라면 보통 생각하는 벌 받는 3열은 기억에서 지워도 됩니다. 성인 남성이 쾌적하게 앉으면 아이들은 더 넉넉하겠죠. 3열에 앉아서 오는데 시야가 좋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시트고가 높아져서 뒤에서도 앞까지 잘 보입니다. 디스커버리처럼 어떤 자리에 앉아도 시야를 확보한 거죠. 3열에 앉아오면서 문득 1열, 2열 다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마침 슬슬 해가 지는 분위기라서 노을도 한강변에 내려앉았고요. 그 순간 넓은 공간의 힘이 느껴졌죠. 가족이 혹은 친구들과 다 함께 타고 가는 대형 SUV의 넉넉함이란 이런 거겠죠. XT6는 분명히 그 부분을 제공합니다. 캐딜락 XT6는 취향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캐딜락이라는 브랜드에 다다르기까지 특히 지금은 장애물이 꽤 있잖아요. 가격이 있으니까 그만큼 고를 수 있는 후보도 많아집니다. 일례로 볼보 XC90 같은 발군의 경쟁자도 있고요. 이럴 때 캐딜락이라는 브랜드의 호감이 분명히 존재해야 해요. 과거의 후각만 놓고 차를 고를 순 없지만 캐딜락은 미국 고급차의 상징 같은 존재니까요. 언젠가 접한 캐딜락의 역사와 굵직한 모델에 심취했다면 호감이겠죠. 심기일전한 요즘 캐딜락의 디자인도 취향을 탈 겁니다. 이 정도면 멋있어서 살만한 수준이에요. 과거 CTS 쿠페에서 느낀 충격에는 못 미치지만 캐딜락의 디자인은 좋잖아요. 대형 SUV의 덩치를 매끈하게 매만지면서 기존 캐딜락 디자인의 요소를 심었습니다. 자동차를 디자인만 보고 살 수는 없다지만 디자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XT6는 그 점에서 고득점을 확보했죠. 거동도 확연히 취향 따라 달라질 거예요. 대형 SUV고 뭐고 탄탄한 느낌이 좋은 사람에겐 매력적으로 느껴지진 않겠죠. 반면 예전 미국 자동차의 나긋나긋함을 음미하고 싶다면 XT6의 거동이 푸근하게 다가올 거예요. 대형, SUV 이런 단어들을 더 드러내게 하는 거동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고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이 결합됐으니까요. 둘의 조합이 풍요로운 옛 감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XT6는 20세기 미국 영화에 나오는 고급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고급스러운데 고즈넉한 느낌도 들고 널찍하고 풍요롭죠. 그러면서 미국답게 다소 투박한 느낌도 좀 들고요. 대신 최신 디자인으로 외관을 깔끔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XT6가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나요? 지금까지 더 로드쇼 김정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